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아파트 분양 물량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2억대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한 59제곱미터의 소형 아파트로 공급이 되면서 60%의 추첨제 물량이 있습니다. 또 해당 지역에 거주를 하지 않아도 당첨 확률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파트 분양 물량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오늘은 비규제 김포 마성지구 디에트로라고 하는 주제로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에서 이제 진행하는 분양 물량인데 비규제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 당첨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만큼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이 같이 공존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인근 지역의 입지 분석과 아울러서 주변에 분양했던 그런 청약 경쟁률, 가점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의견을 여러분들한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포 마성지구 디에트로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비규제 지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제 중도금 대출에 대한 부분입니다. 처분 및 전입 조건이 없습니다. 김포 마성 디에트로 같은 경우에.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택 처분 조건이 있죠. 주택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래서 비규제 지역에는 굉장한 특권들이 많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이러한 특권들이 있지만은 이러한 특권이 있는 이유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양도세 같은 경우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년 보유 플러스 2년 실거주를 해야 되죠. 예전에는 2년 보유만 해도 됐었습니다. 하지만은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이제 실거주 요건이 강화가 됐죠. 하지만은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2년만 보유하면 됩니다. 내가 실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무주택자가 만약에 당첨이 되고 전세를 주고 2년을 보유, 즉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가 팔게 됐을 때 2년 후에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큰 장점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같은 경우에 지금은 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 1주택자가 2주택을 만약에 취득하게 됐을 때는 8%입니다. 그리고 3주택을 취득하게 됐을 때는 12%죠. 그래서 이제 양도세 중과뿐만이 아니라 취득세 중과도 이제 적용이 됩니다. 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 그래서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죠. 똘똘한 한 채를 갖기를 선호를 하고 2주택, 3주택으로 늘리기에, 주택세를 늘리기에는 지금 조금 부담이 됩니다. 그 이유는 취득세 중과세 또는 양도세 중과세까지 있기 때문에, 보유세라든가 이런 세부담이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은 이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1%에서 3%까지밖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취득세 중과세에 대한 혜택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순위 청약 통장 같은 경우에 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24개월이 경과해야 되겠죠.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얘기를 하는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 흘려 듣지 마시고 아예 딱 공부를 딱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머릿속에 이 내용을 딱 넣어 놓으시면 비규제 지역과 조정대상 지역, 그러니까 규제 지역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뭐가 틀린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순위 청약 통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 이 김포 마성 디에트로 같은 경우에는 12개월이 경과하면 되고,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조정 대상 지역은 이제 2년입니다. 24개월이죠. 예전에는 12개월이었지만 이것도 강화가 되면서 24개월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다주택자들이 청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조정대상 지역에서 1주택자까지는 청약을 할 수 있어요. 1주택 처분 조건으로, 기존 주택을 처분 조건으로 할 수가 있고, 2주택자 이상이신 분들은 조정대상 지역, 즉 규제 지역에서는 1순위로 청약을 하지 못합니다. 내가 청약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순위로 청약을 하지 못해요. 2주택자 이상부터는. 그렇지만은 무주택 요건이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비규제 지역 중에 지금 이제 분양하는 김포 마성 디에트로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2주택 이상 보유하신 분들은 1순위로 청약을 아예 못했는데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은 이 김포 디에트로 같은 경우에는 청약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대주 요건 같은 경우에도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세대주만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었죠. 하지만은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세대원 모두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같이 청약을 같이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던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비규제 지역이 이렇게 많았기 때문에 제가 청약 전략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부부로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남편도 넣고 아내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청약 신청을. 그러면 당첨 확률이 올라갈 수 있겠죠. 둘이 넣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대주 요건을 완화하기 때문에 이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하다. 그리고 당첨 사실과 무관합니다. 그래서 이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당첨 이력이 없어야 하지만은 이 기존 아파트 당첨에 대한 비규제 지역은 받지 않는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이제 추첨제의 물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추첨제의 물량을 본다면 이 8호제곱미터 이하의 물량 같은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100% 없습니다. 모두 가점제를 하고, 이제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25%의 추첨제가 있고, 이 비조정 대상 지역에는 이제 그 조정하는 거에 따라서 그 지역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60% 보편적으로 추첨제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포 마성 디에트로 같은 경우에는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60%의 추첨제 물량이 있어요. 그리고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에 비규제 지역은 세대당 2건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건이 가능합니다. 예전에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땠냐면은 이제 개인별로 2건씩이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남편도 2건이 가능하고 부인도 2건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 부동산 분양권 전매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개선이 많이 되면서 지금은 이렇게 중도금 대출에 대한 부분이 조정 대상 지역에는 이제 한 건밖에 되지 않고, 이제 이 김포 마성 디에트로 같은 경우에는 세대당 2건이다. 그리고 또 비규제 지역의 장점이 뭐냐면 LTV가 70%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주택 그 실수요 서민의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지신 분들은 잔금 대출로 전환을 했을 때 70%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LTV 같은 경우에 조정 대상 지역은 50%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개인별로 이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대출에 대한 부분이 많이 완화가 된다. 비규제 지역은. 그래서 지금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 시점에 자금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도 60%까지 가능하다는 장점, 그리고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추첨제 물량도 가능하다. 이러한 장점들이 있는데, 이런 장점들만 제가 얘기하니까 마치 이 김포 마성 디에트로를 당장 청약 신청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영상을 처음 보시거나 부동산에 대해서 전반적인 지식이 만약에 없으신 분들이라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비규제 지역과 조정 대상 지역을 이렇게 나누어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핵심적인 본질의 이유는 조정 대상 지역, 이렇게 규제를 많이 하는 지역들은 아파트의 입지가 좋다는 겁니다. 입지, 위치, 즉 위치의 가치가 좋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첫 번째도 위치, 두 번째도 입지, 세 번째도 입지, 즉 부동산은 위치가 중요하다. 위치가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많은 규제 지역이 있는, 대다수가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비규제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무턱대고 내가 자금 여력이 안 돼서 이 비규제 지역만을 청약해서 당첨돼야 되겠구나 하기보다는 좀 한 발짝 뒤에서 물러서서 이 지역이 과연 앞으로 개발 여건이 있는지, 그리고 이 지역이 과연 내가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의 입지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비규제 지역이라고 아예 그냥 스킵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다수가 이렇게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규제 지역이라면 가치가 없다 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서두에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리고 입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청약 가점이 얼마나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보게 된다면 김포시 통진읍의 마성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포라고 하는 지역이 지금 현재 조정대상 지역,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많은 분들이 왜 여기 규제 지역인데 왜 비규제 지역이라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지만 일부 지역마다 읍이나 리마다 예외가 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김포지만은 이 지역은 비규제 지역이고 세대수를 본다면 539세대, 세대수가 작습니다. 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 넘어가야지 커뮤니티 시설이라든가 공원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지가 크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인 토지의 공간 효율성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500세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조금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건축 규모는 최대 6개 동이고 18층으로 이루어진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택형이 5구제곱미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 평형 약 24평, 25평형의 아파트로 이루어진 그런 세대라고 보면 되겠는데 이 주택형 같은 경우에도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소형 평수만 있는 것보다는 대형 평수와 같이 있는 것이 주택 가격 상승에는 더 탄력을 받습니다. 입주 시기는 2023년 6월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입지가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비규제 지역을 봤을 때 여러분들께서 향후에 이 비규제 지역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를 좀 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 옥석을 가려낸다면 비규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저렴하게 진입을 해가지고 향후에는 가치 상승에 대한 그러한 기대 이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위치도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김포 골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드라인의 그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걸포 북변역 있는데 아파트를 현장 답사를 했었고 다녀왔었는데 이 역 위주의 아파트들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올랐고 이 김포 같은 경우에는 이 역이 생기는 역세권에 입지하고 그리고 구시가지의 10년이 넘은 아파트들하고의 가격 차이, 온도 차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택을 사게 된다면 역세권 위주로 사는 게 당연하다고 보여져요. 김포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로서. 그리고 이 위치도, 입지도를 봤을 때는 이 김포 골드라인이 있는데 운양역, 장기역, 구례역, 양촌역이 있는데 이제 디에트로 견본주택이 여기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만약에 부동산을 분양 신청하는 초보자 분들이라면 아 위치가 여기구나 굉장히 좋다 그래도 왜냐면 역하고 인접해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견본주택의 위치에 견본주택 즉 모델하우스의 위치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위치를 하기 때문에 이 견본주택의 위치가 여기일 뿐이지 이 주택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지금 현재 디에트로의 위치는. 그리고 이 디에트로라고 하는 이 브랜드가 생소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디에트로라고 하는 이 브랜드는 이제 대방건설에서 만든 신규의 그러한 브랜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디에트로의 위치는 이 양촌역에서도 좀 멉니다. 위치가.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한강 신도시하고는 굉장히 먼 위치예요. 그래서 딱 봤을 때도 입지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위치가 그렇게 좋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여기에 호재적인 부분, 향후에 이제 어떤 호재가 있냐면 2021년 올해 6월에 이제 GTX D 노선의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정이에요. 이게 발표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6월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 GTX가 가는 D 노선이 어디를 지금 예측하고 있냐면은 그 청라로 향하는 것도 있고 김포 검단을 향하는 것도 있는데 김포 검단을 만약에 향하게 된다면 그 하남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 이제 핵심 지역을 지나가지고 부천의 계양 신도시를 지나서 인천 검단을 거쳐가지고 이 김포 한강 신도시를 거쳐서 마성까지도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검단 신도시 위쪽으로는 지금 예측이 되는 지역이 장기역이라든가 구례역 그리고 마성 택지 쪽 그러니까 통진읍 쪽으로도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만약에 GTX 노선이 이 마성 쪽 인근을 통진읍 쪽을 만약에 향하게 된다면 이 아파트를 지금 만약에 선점하게 된다면 가치가 상당히 오를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 현재 이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앞서서 분양한 것이 이제 제가 이제 자료를 뽑아 보니까 김포 마송지구의 대방 엘리움이 평균 3.5대 1의 경쟁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편한 세상, 어반 베뉴 같은 경우에도 이제 3대 1 정도의 경쟁률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경쟁률 자체는 그렇게 치열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면은 지금 입지적인 측면이 조금 열세이기 때문에 좀 안 좋기 때문에 경쟁이 아주 치열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이제 앞서서 분양한 이 엘리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초중고가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송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중심상업지구가 있죠. 이 중심상업지구 인근의 아파트들이 가치가 좀 높아질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중심상업지구를 개발 계획을 짤 때 인구가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에 상업시설을 넣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업시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만약에 여기 들어온다거나 아니면은 향후에 개발이 된다고 하면은 이 상업시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개발이 이제 확충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대리밀차, 휴먼, 엘리움 이런 아파트들이 이 중심 상업지구로 이제 둘러싸여져 있죠. 공원이라든가 이런 단독주택지라든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쪽 지역의 분양 가격이 25제곱미터로 2억 7천 정도에 분양을 했습니다. 이 작년 10월 정도, 10월, 11월에 분양을 했었는데 2억 7천 정도의 분양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분양하는 디에트로 같은 경우에는 분양 가격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분양 가격을 그냥 올라가는 그런 인플레이션은 다 감안한 가격이라서 분양 가격이 싸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인근에 위치했던 어반베뉴 같은 경우에는 분양 가격이 2억 2천 선을 했기 때문에 5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청약 시장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분양가가 책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입지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봤을 때 여기에 입지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첫 번째로 다만 GTX D 노선으로 간접적인 수혜를 어쩌면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빨리 진입을 하게 됐을 때 GTX D 노선의 호재를 받게 된다면 가격 상승 여력이 굉장히 큰 폭으로 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유념해 보시고, 이 GTX D 노선에 대해서 제가 앞서서 영상을 다룬 것들도 있지만 이 부분을 또 얘기하면은 굉장히 긴 시간이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 제가 시간이 된다면 이 GTX D 노선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분양한 대방 엘리움 청약 경쟁률하고 당첨 가점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5구 타임만 제가 뽑아왔는데, 보시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뿐만이 아니라 택지개발지구이기 때문에 당해 30%, 그리고 경기 기타 20%, 그리고 수도권의 50%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대 2대 5의 우선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도 당첨 확률이 있습니다. 또한 추첨 확률이 60%나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당첨 확률이 높은 그런 분양 물량이에요. 세대수가 좀 작은 것은 단점입니다. 여기서 보면 해당 지역 같은 경우에는 16대 1, 3대 1, 1대 경쟁률이 1.6대 1 이렇게 나왔고, 기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평형에 따라서, 타입에 따라서 33대 1, 6대 1, 4대 1, 2대 1. 그래서 평균 경쟁률이 3.5대 1인가 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얼마 치열하지 않았고, 가점 부분을 본다면 타입이 좋은 것들은 그래도 가점이 좀 어느 정도 나온 것으로 보여져요.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하기 때문이죠. 3억이 채 안 되는 분양가였기 때문에. 그리고 기타 경기에서도 20점대에도 청약 당첨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또 분양가가 좀 어느 정도 높게 책정이 됐고, 지역 같은 경우에 열세를 갖고 있고, 그리고 입지적인 측면이 이 대방 엘리움 퍼스트보다 어떻게 보면은 좀 안 좋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청약 가점도 한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청약 가점이었다, 20점대에도 당첨이 된 그런 분양 물량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감도 간단히만 보시겠습니다. 동간거리가 짧아 보입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이나 이 공원이 잘 돼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세대가 작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런 단점은 좀 아쉬워 보입니다.
단지 배치도를 이제 보게 된다면 협소해요. 부지 자체가 협소하기 때문에 뭐 단지 배치도가 뛰어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네모 반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이 이제 남향인데 이 정남향에 위치한 부분들 2, 3이라고 보여있는 이 정남향에 위치한 부분들이 탑상형의 구조로 구조가 별로 안 좋은 배치를 정남향으로 머리가 좋게 전략적으로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단지 배치도 자체는 그렇게 우수한 배치도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평면 타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9A 타입은 52세대이고 이 타입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대방건설 같은 경우에는 타입을 이 59 타입 같은 경우에 혁신적으로 뽑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타입이 혁신적으로 뽑은 것 같아요. 보시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 침실 1이 있죠. 안방, 침실 2, 침실 3이 있고 물론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드레스룸이 있고 창문도 나 있는데 이 알파룸 공간이 굉장히 크게 빠져 있어요. 그리고 창문도 굉장히 큽니다. 알파룸에. 그리고 여기에 이제 파우더룸도 굉장히 크게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알파룸까지 구성이 된 59A 타입이고 그리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중요한 팬트리가 1, 2 두 개나 있습니다. 팬트리 공간이 두 개나 있기는 쉽지 않아요. 59 타입에. 알파룸이 있으면서 보편적으로 알파룸이 있다면 팬트리가 없거나 팬트리가 있으면 알파룸이 없거나 합니다. 아니면 둘 다 없어요. 둘 다 없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팬트리와 알파룸이 있으면서 팬트리가 두 개나 있습니다. 이 평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상위 100%로 만약에 상위 순위를 놓고 본다면은 제가 봤을 때 3등 안에 드는 그런 최상위의 그런 평면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마통풍이 가능한 그런 구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평면 자체는 굉장히 우수하지만 세대수가 조금 작은 게 좀 아쉽고 향 같은 경우에 이제 남동향이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정남향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 평면은 굉장히 우수한 평면이라고 보여집니다. 59 B타입 같은 경우에 142세대 이 평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우수한 평면이라고 보여져요. 여기에서 보면은 침실 1과 침실 2, 침실 3 그리고 A타입과 비교했을 때는 알파룸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단점적이고 드레스룸이 D자로 나 있고 드레스룸에 창문이 잘 나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파우더룸도 59 타입이지만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관에 진입했을 때 팬트리 1과 팬트리 2가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팬트리 2개가 있기 때문에 이 수납 공간이 굉장히 크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구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잘 뽑아진 구성이라고 보여집니다. 59 C타입 같은 경우는 135세대이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4베이 구성이고요. 그리고 침실 1, 침실 2, 침실 3이고 A타입에 비해서 알파룸은 없지만은 여기도 드레스룸, 파우더룸 그리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이제 팬트리가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팬트리 공간을 개조를 해가지고 방으로 쓰기도 합니다. 이런 팬트리 공간을. 근데 방으로 쓰기에는 제가 봤을 땐 조금 작아 보이긴 하지만 팬트리 공간이 있다는 게 장점이고 지금 살펴본 A, B, C 타입 같은 경우에는 모두 구성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A 타입이 제가 봤을 땐 가장 우수하다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B 타입, 그 다음에 C 타입이 우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C 타입 같은 경우에도 이 평면도가 나쁜 평면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수하게 구성이 잘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59 D타입 같은 경우에 210세대 그래서 주력 평형대로 보여지고 여기 같은 경우에 정남향으로 다 배치를 했습니다. 정남향으로 다 배치를 했고 구조가 딱 봐도 좋지가 않은 구조로 보여집니다. 앞서 본 구조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A, B, C 타입이 침실 1, 침실 2, 침실 3이 있고 알파룸은 없습니다. 다만 드레스룸도 작지 않아요. D자이기 때문에 작지 않은데 여기 보면 창문이 없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죠. 창문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파우더룸이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 현관으로 이제 진입을 했을 때 팬트리는 없네요. 팬트리는 없고 팬트리가 이 주방 쪽에 작은 팬트리가 있습니다. 팬트리가 있다는 것은 좀 장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지금 앞서 살펴본 구조 중에는 가장 나쁜 구조로 보여집니다.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김포시 1년 이상 거주 30%, 그리고 경기도 6개월 20%, 인천에 거주하신 분들 50%.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당해 지역이 아니더라도 당첨 확률이 있겠고, 그리고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1순위 12개월이 경과하면은 이제 1순위로서 청약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가점제 40%이고 추첨제가 60%로 가능하기 때문에 추첨제를 통해서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분양 물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양 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월 2일에 특별공급 신청, 3월 3일에 1순위, 3월 4일에 2순위 청약 신청이 있고 3월 10일에 당첨자 발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해당 날짜에 맞춰서 청약 홈사이트를 통해서 청약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양 가격하고 제 생각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평형이 59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일 타입으로 되어 있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 59 A 타입이 2억 9천만 원, 평면 구조가 가장 좋았습니다. 우수했습니다. 그리고 59 B 타입이 2억 8,100만 원, 그리고 59 C 타입이 2억 7천만 원, 59 D 타입이 2억 5,600만 원, 2억대의 분양을 합니다. 물론 옵션 비용은 같이 감안하지 않는 비용이지만, 제가 봤을 때 수도권에서 이 정도 3억 이하의 아파트 분양가를 찾아보기가 지금 현재는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다만 이 지역 자체에서는 구축 아파트과 비교했을 때는 물론 비교 사례가 안 됩니다. 하지만은 비싸죠. 그리고 앞서서 분양한 물량들하고 비교를 해봐도 비쌉니다. 비싸게 분양이 됐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봤을 때 GTX 디노선이라고 하는 그런 향후에 미래 가치 호재를 어떻게 수반할 수도 있다는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수혜를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 불확실성에 대해서 제가 이런 앞으로의 그런 기대 가치를 보고 청약하셔라 라고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재산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청약 신청을 하게 된다면 59 D타입 같은 경우에는 당첨 확률이 굉장히 낮을 것 같아요. 구조가 좋지 않았고, 뭐 금액 자체는 좀 싸기는 싸지만은 큰 금액 차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조가 월등히 좀 나빴기 때문에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려고 한다면 이 59 D타입을 청약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입지적으로 그렇게 좋은 입지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A타입이나 B타입이나 C타입을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만약에 이 지역에 거주를 하면서 김포 쪽에 분양을 받거나 신축 아파트, 역세권의 아파트를 내가 사기에는 너무나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있겠죠. 하지만은 신축 아파트에 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주택 가격이 너무나 오르면서 이런 김포 지역의 전세로 살기보다는 내가 주거 안정을 위해서 그냥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렇게 평면 구조가 좋은 것들을 청약 신청했을 때 나중에 이 정도의 가격 하락을 방어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 브랜드 그 네이밍이 그렇게 좋지가 않죠. 브랜드의 가치도 상당히 중요한데, 뭐 자이라던가 뭐 예를 들어서 푸르지오라든가 이런 가치가 있는 그런 아파트라면 그래도 가격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컸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디에트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브랜드 가치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치도 그렇게 좋지가 않고, 그리고 브랜드의 가치도 좋지가 않고, 개발 호재가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불확실성적인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아마 청약 경쟁률이 높지는 않겠지만 그 이면으로 생각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안정적으로 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최적의 아파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무리하지 않으시고, 청약 가점이 높으신 분들이 여기 청약 신청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청약 가점이 높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공급 물량이 없고 시간이 지나게 돼도 언젠가는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가지고 그런 물량들이 다시 공급이 되게 돼 있습니다. 신축 물량들로. 그렇기 때문에 청약 가점이나 청약 금액이 어느 정도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가점 관리나 그런 금액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입지가 좋은 아파트에 한 방에 청약을 신청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가점이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 영상을 보시면서 청약 가점 60점 넘는데 구축 아파트 살까요? 아니, 살 필요가 없죠. 60점이 넘으시면은 좀 더 청약 가점을 늘린 다음에 좀 더 기다리셨다가 핵심적인 물량의 청약을 신청하시는 게 낫죠. 그리고 향후의 재개발, 재건축은 제가 죽을 때까지 늘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신규 아파트의 공급은 늘 있게 될 겁니다. 노후화된 아파트들이 다시 건설이 되고 건축이 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가점이 높으신 분들, 가점 전략들, 가점이나 그런 금액이 높으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실 필요가 있고,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청약 젊으신 층들 중에 이쪽이 생활 기반을 놓으신 분들, 그리고 여기는 2년 보유하면 비과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청약 신청을 하고 2년을 그냥 실거주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여기 가격 상승을 하게 된다면 내가 환가를 해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비과세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부분이죠. 예전에는 이렇게 가능했지만 지금은 실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거주 전략을 취하지 않으면서도 가격 상승이 된다면 어떻게 보면은 자산의 이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입지적인 열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물량은 아닙니다. 이 물량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분은 없을 거예요, 아마. 하지만은 이 누구한테는 이 물량이 최적의 아파트 분양 물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공유해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만의 생각을 좀 가미하셔가지고 청약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람 신청까지 해 놓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